출혈이 발생하는 순간 생명이 위험해진다. 내 생전에는 그렇게 또 아프기를 처음이거든요. 머리 아픈 거는. 한약 다려갖고 이렇게 짜내는 것 같이. 이런 정도로 고통이. 흔히 뇌졸아는 남성들의 질병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뇌동맥류는 폐경기 여성들이 가장 위험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 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 그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곳은 이탈리아 피렌체 브라카치 예배당안입니다. 이곳에는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미켈란젤로가 특히 감탄했던 빛나는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마사치오라는 화가가 그린 것인데요.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후대 두통학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이 표정을 두고 인류 최초의 두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에게 두통은 그 생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두통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고통이자 통증일지도 모릅니다. 이 대부분의 두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중 일부는 뇌질환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이 뇌동맥류라고 할 때 류는 혹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뇌동맥 혈관 벽에 혹이 생긴 것이죠. 이 뇌동맥류가 치명적인 이유는 파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뇌동맥이 혹에 터지게 되면 생명마저 위험해집니다. 뇌혈관에 생기는 혹 뇌동맥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실체를 드러낸다. 지난 1일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 환자 한 명이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다. 다리 쭉 뻗으세요. 발가락 움직여서 발가락. 올해 66의 정진옥 씨. 텔레비전을 보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 TV 보시다가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그러신 거예요?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시다가 극심한 두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곧바로 뇌 CT 촬영에 들어갔다. 뇌 곳곳이 하얗게 보인다. 뇌출혈이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현재는 멈춘 상태지만 2차 출혈이 발생할 경우 생명마저 위험해진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해서 다시 출혈이 되게 되면은 재출혈 시에는 사망률이 90%거든요. 뇌혈관 상태를 뚜렷이 볼 수 있는 3차원 CT 혈관 사진이다. 혈관 한 곳이 혹처럼 부풀어 있다. 바로 뇌동맥류다. 6mm 정도의 작은 혈관 혹이 파열된 것이다. 일단 한 번 터진 뇌동맥류는 24시간 이내에 다시 파열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또 한 번 출혈이 발생하면 생명마저 위험해진다. 수술을 통해 재출혈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수술을 오늘 한 거 가지고 이제 재출혈은 예방을 했으니까 출혈로 인한 이제 뇌근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가 이제 한 2, 3주 정도 필요하죠. 뇌동맥류는 파열할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30%나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수술을 받은 지 2주일째 정진옥 씨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문제는 뇌동맥류는 파열될 때까지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두통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이땐 이미 뇌동맥류가 파열된 이후다. 유병숙 씨도 마찬가지였다. 두통은 새벽녘 갑자기 시작됐다.
처음엔 단순히 머리가 조금 아픈 것으로 생각했다. 아들 연우정 씨가 30여 분 머리를 주물러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일반적인 도통이 아님을 직감한 아들 연 씨는 어머니를 업고 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이다. 머리가 어머니가 막 뭐라 그럴까 막 어떻게 머리를 너무 부여잡고 그러는 모습이 무슨 막 마치 영화에서 무슨 막 폭탄을 안고 막 그러는 사람처럼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촬영을 했고요. 거기서 보면 뇌CT 촬영 결과 출혈이 발생한 상태. 뇌동맥 혹이 이미 파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여기까지 동맥류인데 보다시피 이제 목이 짤룩한 그런 모양이고 혈관의 혹이 터지면서 뇌 속 압력이 높아져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뇌동맥류 수술은 일반적으로 두개골을 직접 절개해서 한다. 두개골을 열자 혹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른 혈관이 보인다. 바로 뇌동맥류다. 뇌동맥류를 작은 집게로 집어서 묶어주는 수술, 클립 결찰술이 시행됐다. 수많은 혈관 중 파열된 곳을 정확히 찾기 위해 현미경을 통해 수술이 진행된다. 잘록한 목 부분을 클립으로 묶어주면 혈액이 동맥의 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파열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파열의 치명성은 많은 환자들이 이런 수술을 받기도 전에 현장에서 사망한다는 것이다. 파열됐을 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거의 가장 높은 뇌졸중이 예상되는 게 이 병의 가장 큰 문제인데 거의 터지는 그 현장 사망률이 한 15% 정도 된다는 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치명률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한 15%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혼수 상태에 빠지는 정도, 그 정도로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 그 생존하신 분들도 절반 이상이 사망하시게 되는 그런 상당히 치명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치명적인 동맥류는 유난히 뇌혈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뇌는 두피와 두개골 속에 위치해 있는데 경막, 지주막 등의 얇은 막에 쌓여 있다. 뇌는 전체 혈액의 18%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보다 혈관이 발달돼 있다. 그중 뇌동맥류는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 혈류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뇌동맥이 이제 우리 근육으로 가는 동맥하고 차이점은 근육 동맥에 비해서 한마디로 약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탄성층이 하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이제 근육 섬유라든가 또 탄성 섬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적기 때문에 근육 동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뇌동맥에 그런 동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혈류 압력을 견디다 못한 혈관은 혹처럼 부풀어 오르다 결국 터지게 된다. 이때 지주막 아래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 속 압력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 결과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뇌에 포도당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1차 파열에서 생존하더라도 생존자의 반수 정도가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어떤 때는 의식 장애가 있든지 정신이 없다 이거죠. 또는 말을 잘 못하든지 또는 운동 마비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주 평생을 고생하는 그런 후유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일단 파열하면 생명을 건진다 해도 신체 마비 등의 후유증이 뒤따른다. 지난해 11월 수술을 받은 박금순 씨. 3주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당시엔 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내 이름 뭐야 엄마? 양경호. 양경호.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호적상. 호적상. 호적상? 양영식. 그렇지. 짱이야 짱. 2주 만에 깨어나시는데요. 엄마가 아무도 몰라보셔. 저도 몰라보시는데 제 목소리만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반반.